네,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도대체 감염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결핵과 흑사병이라는 감염병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물은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함께 알아볼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요. 네, 감염병 중에서도 천연두라고 부르는 감염병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과 이 실천 방법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볼 감염병은 천연두라고 부르는 감염병이에요. 예, 우리 천연두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창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마마라고도 부르는 질병이었어요. 네, 이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의 마마가 바로 이 천연두인데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감염되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치사율이라고 부르는, 걸렸으면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무려 30%에서 90%나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는 나도 몸에 흉터가 생긴다고 하네요. 우리 수두처럼. 네, 그래서 우리 천연두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하느냐? 네, 지금부터 설명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집트, 왕들을 파라오라고 불렀는데요. 이 왕들이 죽으면 붕대로 칭칭 감아서 미라로 만들었었어요. 이 미라를 조사해 봤더니 이 왕들의 미라 안에서, 왕들의 신체에서도 천연두 흉터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 흉터를 보고 천연두는 기원 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구나. 이 아프리카에 존재하던 게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에 전파되었고요. 그 다음 이 유럽에 전파한 그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대륙을 더 넓혀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 천연두가 차츰차츰 전파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럽에는 천연두를 오히려 축복이라고 불렀대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스페인의 군대가 남아메리카를 정벌하러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근데 이 스페인 군대 단 500명이 잉카의 아즈텍 문명을 순식간에 멸망시켰대요. 뭘로? 이 그림에 보이는 총과 균, 쇠로. 네, 총과 칼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섭게 그 문명을 멸망시켰던 것이 바로 이 균. 이 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즈텍 사람들은 이전까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제 몸에 정벌을 하러 오면서 이제 신체 또는 도구에 묻혀왔던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잠시만요. 유럽 사람들은 이 천연두를 축복의 바이러스라고 부른대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 거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500명 정도의 유럽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문명이 멸망했으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네. 그럼 우리 이 외국의 사례 말고 우리나라에는 천연두가 과거에 없었느냐? 물론 있었어요. 네, 그 증거는 이 그림에 보이는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는 전쟁, 이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자호란 때 보면 청나라의 홍타이지라는 네, 왕이 우리 인조가 다스리고 있던 조선을 쳐들어오죠. 근데 인조가 우리 남한산성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우려고 갔다가 이 청나라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제 항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의 왕은 인조가 항복하자 곧장 청나라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갔대요. 그 이유는 바로 천연두 때문이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네, 인조가 항복을 했으면 아마 청나라의 왕이 곧바로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조선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꿀꺽 삼켜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청나라의 왕 홍타이지는 바로 돌아갔대. 왜냐하면 청나라에는 당시에 이렇게 천연두가 유행하지 않는 상태여서요. 천연두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없는 이 청나라 왕은 조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경우에 천연두에 혹시나 자기가 걸릴까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곧바로 청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네,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 제19대 왕이 있어요. 예, 이 왕은 바로 숙종이라고 부르는 왕인데요.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가 이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감염병은 과거에도 쭉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천연두는 그럼 어떻게 극복되었을까? 이 그림에 보이는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에 얽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알려줄게요. 네, 에드워드 제너는 어느 한 지역에 피부가 뽀얀 미인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피부에 흉터 하나 없이 뽀얀 미인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지역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미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미인들이 모두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목장에서 일하는 이 미인들은 우두라는 병에 걸려 있었대요. 우두는 소젖 근처에 고름이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이 소젖자는 이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고 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짜는 미인들 덕분에 천연두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이 여러분 우두라는 그 치료법을 가져오게 된 이 소 있죠. 이 소를 소는 영어로 카우라고 부르죠. 근데 이 소를 라틴어 발음으로는
백화라고 부른대요. 백화. 이 백화의 영어식 발음이 바로 백신인데요. 백신.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언제 개발될까? 너무너무 궁금한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 백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두법을 발견하게 해준 네, 이 소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네, 소의 라틴어식 발음이 백화라고 하고 이걸 다시 영어로 백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예,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도대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어졌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에서 살펴본 모양이 왕관 모양과 같대요. 예, 여러분 이 모양이 왕관 모양 같나요? 네, 그래서 이 왕관 모양과 닮아서 크라운, 왕관이 영어로 이렇게 크라운인데요. 예, 크라운, 이 크라운의 라틴어 발음이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이 왕관 모양의 코로나 모양의 바이러스가 2019년 우리 지난 겨울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왕관 모양으로 독성을 갖는 바이러스가 2019년에 발병했다라고 해서 코로나19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네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 오고 있는데 2002년에 네, 사스 바이러스, 그 다음 2012년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메르스, 이 사스와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변이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이 30%는 왼쪽에 보이는 S타입이고요. 이 70%는 L타입이래요. 이 L타입이 조금 더 위험한데요. 네, 이 30% 왜 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심각하냐면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 한 형태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게 모습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또 다른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모습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치료법도 찾기 힘들고 위험하다 라는 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네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될까요? 이건 미세 침방울이라고 부르는 비말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비말 수는 몇 개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비말 수는 약 4만 개 정도라고 해요. 4만 개. 애취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재채기가 나가죠. 그런데 우리 콜록콜록 하는 기침이 있잖아요. 재채기 말고 기침할 때는 비말 수는 약 3,000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채기 할 때 비말수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재채기가 왜 위험하냐? 침의 속도예요. 날아가는 침의 속도. 날아가는 침의 속도를 보면 초속 40m/s라고 부르는데요. 40m/s. 1초에 무려 몇 미터를 날아가냐면 애취 할 때 40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빠르기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태풍급 빠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채기,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전염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꼭 착용해야 하느냐? 네, 우리 지난번에 등교 계약 전 안전수칙에서 함께 살펴봤던 마스크 착용이 꼭 필수예요. 이 마스크를 여러분이 착용을 한다면 내가 재채기를 하더라도 이 마스크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로 가려지기 때문에 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외부에 돌아다니는 균들로부터 나도 보호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마스크 착용 여기에 별표를 100개 정도 그려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꼭 착용해야 할까요? 네,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여러분들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필수예요.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마스크 꼭꼭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흑사병 이야기하면서 마녀사냥 이야기했었죠. 유대인, 깨끗한 유대인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마녀사냥. 이게 좀 염려되는 이유는요. 지금도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호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한국인 동양 사람들을 폭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난 3월에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것보다 더 염려되는 것은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감염병에 걸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우리 사회에 같이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꼭 지켜줘야 할 것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부르는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하겠고요. 이렇게 조심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사람이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싸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완치가 되어서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간에 서로 피하면서 이 친구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모두가 항상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마음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들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2시간 동안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또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감염병들이 있는데요. 이 감염병들 중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선생님과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염병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네, 우리 결핵이라고 부르는 감염병이었고요. 그 다음 2번째로 우리 다뤄봤던 감염병의 종류는 흑사병,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라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봤냐면요. 천연두, 두창 혹은 마마라고 불리었던 천연두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함께 살펴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 중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 이렇게 변이를 하고 있다고 했죠. 모습을 자꾸 바꿔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감염병들이 있었지만 이 감염병들은 차츰차츰 극복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 되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거든요. 이 치료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우리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힘을 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즐거운 학교 공간이 빨리 다시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정리를 하면서 과제를 하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또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던 감염병의 종류를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그 다음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두 가지 감염병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감염병의 종류를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건강 꼭 지킵시다. 안녕.